최대 한 달이 남았다는 말. 임신에 절망한 여자는 아이를 갖기 위해 노숙인에게 몸을 맡겼다. 그리고 DNA 검사를 했을 때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는 경악했다. 고은서 씨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고 그 시간 내내 아이를 갖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기적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은 그녀는 남편에게 절박한 제안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산산조각이 났다. 은서는 병원 진료실에 앉아 초조하게 분석 결과가 담긴 종이 모서리를 만지작거렸다. 얇은 종이는 이미 구겨지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가슴이 긴장감으로 불쾌하게 욱신거렸고 시간은 늘어지고 시계 초침은 평소보다 더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의사는 안경 너머로 그녀를 유심히 쳐다봤다. 그는 수십 건의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경험 많은 사람이었지만 매번 그의 얼굴에는 연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고은서 씨. 그의 목소리는 무언가 불쾌한 말을 해야 할 것을 미리 아는 듯 단호했다. 벌써 몇 년째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남편분을 한번 모시고 와주실 수 있을까요? 남편분 검사를 해보면 어쩌면 원인이 그분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은서는 얼어붙었다. 어깨는 긴장했고 시선은 마치 그곳에 답이 있기라도 한 듯 서류 위로 떨어졌다. 이 질문은 처음 듣는 것이 아니었다. 이 원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곧 끊어질 듯 팽팽한 현처럼 들렸다. 아시다시피 제 남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녀는 목에 걸린 덩어리를 느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받으라고 설득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원장은 조용히 한숨을 쉬며 안경을 벗고 콧대를 문질렀다. 이해합니다. 그는 잠시 후 대답했다. 하지만 은서 씨, 해가 갈수록 임신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어요. 당신을 속상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남았지 않았어요. 은서는 입술 안쪽을 깨물며 침묵했다. 그 말은 가장 아픈 곳을 찔렀고 그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의사가 서류를 건네며 덧붙였다. 어쩌면 당신을 위해서 동의해 줄지도 모르죠.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녀는 쉰 목소리로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납처럼 무거워진 것을 느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다. 사람들, 커플들, 배가 부른 젊은 여성들이 지나갔다. 깊은 절망감이 그녀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손에 머리를 묻었다. 머릿속에는 의사의 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가 맴돌았다. 깊은 한숨을 쉬며 은서는 허리를 펴고 얼굴을 쓸어내렸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가벼워지지는 않았다. 왜 이렇게 모든 게 힘든 거야.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혼잣말을 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강지훈이라는 이름 위에서 멈췄다.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아니, 지금은 아니야. 은서는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야. 차에 올라탄 그녀는 유리가 살짝 떨릴 정도로 세게 문을 닫았다. 부드러운 시트가 그녀의 무게에 약간 삐걱거렸다. 핸들에 손을 얹고는 관절이 하얗게 될 정도로 세게 쥐었다. 젠장 지훈 씨, 왜 당신은 항상 이렇게 힘든 거야? 그녀는 허공에 대고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서러움, 그리고 무력감으로 떨렸다. 몇 분 동안 그녀는 자신의 숨소리와 계기판의 시계 소리만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러다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으르렁거렸고 그녀는 집으로 향했다. 희미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저녁의 어스름을 갈랐다. 와이퍼가 보슬비를 쓸어내며 유리 위에서 규칙적으로 삐걱거렸다. 그녀의 손가락은 초조하게 핸들을 두드렸다. 의사와의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은서는 조언을 구하기 위해 어머니에게 전화하기로 결심했다. 이전에는 항상 질책만 들었기에 지지를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몇 초간 망설이다가 녹색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우리 딸. 무슨 급한 일 있니? 나 지금 저녁 준비 중인데.
김 여사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서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대답했다. 엄마, 조언이 좀 필요해서. 그녀는 핸들을 더 꽉 쥐며 마른 침을 삼켰다. 방금 병원에 다녀왔어. 이번엔 의사가 뭐라고 하든? 어머니는 약간의 짜증을 숨기지 않고 물었다. 또 지훈이랑 얘기해보라고 하디? 어머니의 말은 예상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다. 은서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응, 지훈 씨한테 다시 한번 검사 받아보라고 얘기하라고 하셨어.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 수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세상에, 은서야, 너 언제쯤 그만둘래? 어머니가 날카롭게 대답했다. 지훈이는 지금 이대로 만족한다는 걸 정말 모르겠니? 그 사람은 아이 필요 없어. 은서는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뒤에서 경적이 울렸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목에 무언가 걸린 듯 했다. 엄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 사람도 아이 원한다고 했어. 같이 이겨내자고 약속했단 말이야. 얘야, 김 여사는 명백한 연민의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그 사람이 정말 아이를 원했다면 벌써 무슨 일이든 했을 거야. 스스로 검사를 받으러 갔을 거고 치료를 제안했을 거야. 현실을 좀 봐. 넌 지훈이를 잘 몰라. 엄마, 그 사람은 그냥 고집이 센 것뿐이야. 은서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입술을 깨물었다. 은서야, 내가 모질게 굴고 싶지는 않지만 넌 명백한 사실을 인정해야 해. 남자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건 지금이 좋다는 뜻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지만 그럴수록 더 아팠다. 그 점을 잘 생각해봐. 은서는 핸들을 노려봤다. 그녀의 손은 긴장으로 하얗게 질렸다. 수화기 저편은 침묵이 흘렀다. 은서는 잡음 소리만 들었다. 그녀는 허공을 응시하며 오랫동안 침묵했다. 눈을 질끈 감고 자신을 추스르려 했지만 머릿속이 너무 시끄러웠다. 있잖아, 엄마.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조언은 이제 필요 없어. 은서야, 끊을게, 엄마. 그녀는 매몰차게 말하고 빨간 버튼을 눌렀다. 눈물이 봇물 터지듯 흘러나왔다. 은서는 지나가는 차들의 경적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 안에서 흐느꼈다. 비가 지붕을 두드리며 그녀의 울음소리와 뒤섞였다. 몇 분 동안 그녀는 핸들에 머리를 기댄 채 가만히 있었다. 지난번 병원 방문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을 또다시 무시했던 지훈과의 대화가 떠올랐다. 나 이 얘기 지긋지긋해, 은서야. 그냥 평범하게 살자. 그는 그때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평범하게 살자고? 그녀는 핸들을 꽉 쥐며 속삭였다. 누구를 위해서 평범하게? 당신을 위해서? 그녀의 시선은 고통과 결의로 어두워졌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엔진을 걸었다. 차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자신의 목소리가 묵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어머니와 지훈에 대한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그들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손가락은 초조하게 핸들을 두드렸고 눈은 도로와 백미러 사이를 오갔다. 은서가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댈 무렵 비는 폭우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차에서 뛰쳐나와 재킷으로 몸을 가리며 현관으로 달려갔다.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열고 따뜻하고 어둑한 아파트 안으로 들어섰다. 익숙한 신선한 향신료와 저녁 식사가 준비되는 냄새가 그녀를 맞았다. 50대가량의 활기찬 여성인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스토브 앞에서 냄비에 담긴 무언가를 저으며 요리하고 있었다. 사모님, 저녁 곧 준비됩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이모님. 지훈 씨는 아직 안 왔어요? 은서는 코트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다. 네. 이모님은 하던 일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은서는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다. 쿠션을 꽉 쥐었고 시선은 꺼진 TV 화면에 멈췄다. 생각은 다시 아침에 이 원장과 나눴던 대화로 돌아갔다. 그의 말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쳤다.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녀는 어떻게 지훈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까? 아이에 대한 대화는 매번 침묵과 불만 섞인 한숨의 벽으로 변해버렸다. 1시간 후 은서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지훈의 묵직한 발소리가 들렸다. 그의 등장은 항상 소리로 쉽게 알 수 있었다. 마치 자신이 왔다는 것을 일부러 알리려는 듯 자신감 있고 큰 발걸음. 지훈 씨. 그녀가 거실에서 소리쳤다. 나야. 그의 목소리가 퉁명스럽게 들려왔다. 은서는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지훈은 이미 주방 아일랜드 식탁에 서서 재킷을 의자 등받이에 던져두고 있었다. 그는 넥타이를 풀고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힘든 하루였어요? 은서가 미소를 지으며 그의 허리를 껴안았다. 협상, 계약, 별일 없었어? 그가 그녀의 뺨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당신은 뭐 했어? 병원에 다녀왔어요. 그녀는 그의 반응을 살피려는 듯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우는 즉시 눈을 굴리며 한숨을 쉬었다. 마치 나쁜 소식을 들은 것처럼. 또 그가 지친 듯이 말했다. 내가 얼마나 아이를 원하는지 알잖아요, 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냥 앉아서 기적만 기다릴 수는 없어요.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싱크대로 다가가 수도꼭지를 틀고 손을 씻기 시작했다. 마치 그것이 답을 생각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처럼 지나치게 꼼꼼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다 말했어, 은서야. 그가 마침내 돌아서지 않고 대답했다. 당신은 이 문제에 집착하고 있어. 의사한테 한 번 더 가면 뭔가 바뀔 거라고 생각해? 몇 순간의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마치 누군가 그들 삶의 리모컨에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 같았다. 이모님은 소리를 듣고 구석에서 살짝 엿보았지만 그들을 보자마자 다시 스톱으로 돌아갔다. 저녁 준비됐어요. 그녀가 그들을 방해하려는 듯 말했다. 잘 됐네. 지훈이 쏘아붙이듯 말하고는 돌아서서 식탁으로 걸어갔다. 은서가 그를 뒤따랐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식사했다. 식기 부딪히는 소리와 포크의 조용한 소리만이 부엌을 채웠다. 은서는 거의 음식을 건드리지 않았다. 머릿속은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모든 단어는 목구멍에 걸렸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기억해? 지훈이 접시에서 고개를 들지 않고 갑자기 물었다. 은서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다. 물론이죠. 당신 동생이 실종된 지 7년째 되는 날이잖아요. 그녀는 그의 반응을 살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와인을 몇 모금 마셨다. 매년 똑같아. 그는 와인잔을 돌리며 중얼거렸다. 매년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은서는 그의 손을 향해 손을 뻗어 꽉 쥐었다. 이해해요, 지훈 씨. 아프겠죠. 그리고 난 항상 곁에 있어요. 그녀는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은 이해 못해. 은서야. 그가 손을 빼며 옆을 쳐다봤다. 아무도 이해 못해. 그 후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계속되었다. 그는 더 이상 먹지 않고 벽에 한 점을 응시하며 천천히 와인만 마셨다. 몇 분 후 그는 식탁에서 일어나 와인잔을 들고 서재로 향했다. 지훈 씨, 은서가 그를 불렀지만 그는 이미 가버렸다. 그녀는 그의 빈자리를 응시하며 식탁에 앉아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입술로 가져가 작은 한 모금 마셨다. 그러다 그의 남은 음식이 담긴 접시에 시선이 떨어졌다. 이모님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을 거예요, 사모님. 그녀가 따뜻한 미소로 말했다. 가끔 남자들은 그냥 고집이세요. 고집이 세다는 건 너무 약한 표현이죠. 은서는 한숨을 쉬며 접시를 밀었다. 저녁 고마워요, 이모님. 전 위층으로 올라갈게요. 물론이죠. 제가 여기 다 치울게요. 은서는 계단을 올라가 침실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그 뒤에 기댔다. 몇 분 동안 바닥을 응시하며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러다 창가로 다가가 밤의 도시를 바라봤다. 유리창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한 반사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 씨 부부의 집은 갓 내린 원두 커피 향이 부엌에 퍼지며 아늑하고 평화로운 환상을 만들어냈다. 은서는 얇은 카디건 소매를 바로잡으며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부엌 식탁에는 이미 지훈이 앉아 태블릿으로 뉴스를 읽는데 몰두해 있었다. 그의 손에는 커피 머그잔이 들려 있었고 때때로 입으로 가져갔다. 좋은 아침이에요, 여보. 은서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그에게 다가가 뺨에 입을 맞췄다. 좋은 아침. 지훈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오늘 뭐 할 계획이에요? 수진이 만나려고요. 우리 못 본 지 꽤 됐거든요. 할 얘기도 있고요. 은서가 커피를 따르며 그의 맞은편에 앉아 대답했다. 좋은 생각이네. 그가 마침내 그녀를 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수진 씨한테 안부 전해주고 민준 씨랑 같이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해. 못 본 지 오래됐잖아. 알았어요. 제안해 볼게요. 은서가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침묵이 흘렀다. 각자 아침 식사에 집중했다. 은서는 대화를 위한 적절한 순간을 고르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다. 그녀는 마치 그의 얼굴에서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힌트를 찾으려는 듯 남편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다. 그렇게 쳐다보는 거 보니 무슨 일 있어? 지훈이 태블릿 너머로 시선을 던지며 물었다. 은서는 목에 걸린 덩어리를 삼키고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당신하고 중요한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무슨 얘기? 지훈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살짝 찡그렸다. 어제 이 원장님 뵙고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계속했다. 원장님이 아마 당신도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방 안의 침묵이 감돌았다. 은서는 그의 얼굴 표정이 급격히 변하는 것을 보았고 그는 천천히 식기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뭐라고? 그의 목소리는 낮게 울렸지만 그 안에는 이미 커져가는 분노가 느껴졌다. 그냥 검사일 뿐이에요, 지훈 씨. 은서가 분위기를 완화시키려 했다. 어쩌면 원인이 저한테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우리 둘 다에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난 완벽하게 건강해, 은서야. 그가 접시를 밀며 날카롭게 대답했다. 정말 그걸 모르겠어? 건강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훈 씨. 은서의 몸이 긴장하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무엇이 우리를 방해하는지 알아내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방해하는 건 당신이 이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한다는 거야. 지훈이 식탁에서 일어나며 포크를 접시에 세게 던져 그녀의 말을 끊었다. 날카로운 충격음이 부엌에 울려 퍼졌다. 마치 이게 당신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굴잖아. 나한테는 중요하니까요. 은서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둘 다에게요, 지훈 씨. 당신은 아이 원하지 않아요? 그만해, 은서야. 그가 그녀에게 무거운 시선을 던졌다. 난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해. 지금 이대로가 좋아. 왜 계속 나를 압박하는 거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까요, 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갈라졌다. 은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입술을 깨물었다. 의사한테 매번 같은 소리를 듣는 게 쉬운 줄 알아요? 나도 이제 지쳤어요. 그냥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싫어.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그런 어리석은 일에 시간 낭비할 생각 없어. 당신이 현명한 여자라면 이 미친 짓도 그만둘 거야. 미친 짓이라고요? 아이를 향한 내 꿈을 미친 짓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난 그걸 우리 결혼을 망치는 당신의 강박관념이라고 부르는 거야. 지훈이 잘라 말했다. 당신은 절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해. 그는 재빨리 재킷을 입고 가방을 들고 문으로 향했다. 지훈 씨, 제발요. 은서가 그를 멈추려 한 걸음 다가갔다. 최소한 얘기라도 해봐요. 부탁이에요. 얘기할 거 없어, 은서야. 그는 그녀에게 등을 돌린 채 말했다. 나 출근할게.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어떤 비명보다도 날카롭게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은서는 부엌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방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다. 오직 약한 시계 소리만이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씁쓸한 실망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한때 둘 다 행복으로 가득 찬 미래를 꿈꿨던 것을 기억했다.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그녀가 원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게 되었을까. 몇 분 후 은서는 일어나 천천히 기계적으로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다. 모든 움직임이 무거웠다.
마치 더 이상 짊어질 수 없는 짐이 어깨에 얹힌 것 같았다. 그녀의 시선은 선반에 놓인 사진에 멈췄다. 그들의 결혼 사진. 젊고 사랑에 빠지고 행복한. 왜 이렇게 된 걸까?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다. 전화벨이 울렸다. 은서는 다가가 화면을 보았다. 엄마. 그녀는 받고 싶지 않았지만 전화를 무시할 수도 없었다. 여보세요, 엄마. 그녀가 소매로 얼굴을 닦으며 말했다. 우리 딸, 울었니?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물었다. 아니야, 엄마. 은서가 애써 목소리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한숨을 쉬었다. 아침이 좀 힘들었어. 또 지훈이랑 싸웠구나? 어머니가 짐작했다. 은서는 다시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다. 은서야, 내 말 좀 들어봐. 어머니의 목소리는 엄했지만 따뜻했다. 내 남편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아이에 대한 내 꿈이 더 중요한지 결정해야 해. 선택하고 싶지 않아, 엄마. 은서가 속삭였다. 난 둘 다 원해.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얻는 경우는 드물어. 어머니가 지적했다. 너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봐. 대화는 끝났지만 어머니의 말은 오랫동안 그녀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은서는 다리의 무거움을 느끼며 위층으로 올라갔다. 은서는 침대 위에 놓인 휴대폰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긴장으로 손가락이 떨렸다. 친구 수진과의 대화가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시 한번 자신의 슬픔을 설명해야 한다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입술을 굳게 다물고 깊은 한숨을 쉰 후 그녀는 친구의 번호를 눌렀다. 수진아, 안녕. 은서는 목소리를 밝게 하려고 노력했다. 은서야. 수진의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이다. 무슨 일 없어? 은서는 잠시 망설이며 적절한 말을 골랐다. 사실 좀 있어. 우리 만날까? 할 얘기가 있어서. 당연하지. 어디서, 언제? 수진이 즉시 응답했다. 1시간 뒤에 우리 자주 가던 카페에서. 어때? 은서가 태연한 척하며 제안했다. 좋아. 거기서 봐. 수진이 명랑하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은서는 휴대폰을 침대 옆 탁자에 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현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다. 수면 부족으로 눈 밑에 다크서클이 보였고 아침에 운 탓에 눈이 빨갰다. 약간의 파우더와 마스카라로 얼굴에 생기를 더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피곤했다. 수지는 모든 것을 알아차릴 것이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카페는 조용하고 아늑했다. 은서는 창가 자리를 골라 홀을 둘러봤다. 그녀는 항상 이곳을 좋아했다. 갓 내린 원두커피의 부드러운 향기, 배경으로 흐르는 조용한 음악, 그리고 따뜻한 조명. 이곳은 그들만의 장소였다. 은서는 메뉴를 훑어봤지만 식욕이 없었다. 10분쯤 지났을 때 수진이 귀에 걸린 미소를 지으며 카페로 뛰어들어왔다. 나왔어. 수진은 은서의 뺨에 입을 맞추고 그녀를 안았다. 보고 싶었어. 나도. 은서는 불안감을 감추려 애쓰며 미소 지었다. 너 피곤해 보인다, 은서야. 수진이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일 있었어? 뭐 좀 주문하자. 은서가 대답을 피하며 메뉴를 유심히 보는 척했다. 나한테서 도망칠 생각 마. 수진이 웃으며 웨이터를 불렀다. 난 라떼랑 치즈케이크. 너는? 난 그냥 차. 은서가 짧게 대답하고 메뉴를 테이블에 돌려놓았다. 웨이터가 떠나자 수지는 다시 친구를 향해 몸을 돌려 그녀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자, 이제 털어놔.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은서는 입술을 깨물고 시선을 돌렸다. 또 병원에 다녀왔어. 그녀는 목소리를 조절하려 애쓰며 시작했다. 수지는 온몸으로 관심을 표하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의사 선생님이 지훈 씨를 설득해서 검사받게 하라고 했어. 은서는 자신의 손으로 시선을 내렸다. 하지만 내 남편 알잖아. 절대 동의하지 않을 거야. 수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눈을 굴렸다. 당연하지. 강지훈이 뭔가에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라고? 그건 판타지 소설에나 나올 얘기지. 수진아. 은서가 손바닥을 꽉 쥐며 한숨을 쉬었다.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대화, 부탁, 설득 모든 걸 다 해본 것 같아. 다 소용없어. 극단적인 방법은 시도해봤어? 수진이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무슨 뜻이야? 은서가 미간을 찌푸렸다. 애인. 수진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순진한 표정을 지었다. 안 될 거 뭐 있어? 지금 진심이야? 은서가 고개를 저으며 살짝 웃었다. 그건 절대 내 방식이 아니야. 들어봐. 잃을 게 뭐가 있어. 지훈 씨가 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네가 변해. 수진이 어깨를 으쓱했다. 세상이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해줘. 은서가 초조하게 웃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게 도움이 될까? 가끔 남자들은 잃어봐야 소중함을 알아. 수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생각해봐. 침묵이 흘렀다. 은서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려 거리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보았다. 수진은 자신의 말이 친구의 마음을 건드렸다는 것을 알았지만 사과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는 항상 솔직하게 말하는 습관이 있었다. 다른 얘기하자. 은서가 침묵을 깼다. 민준 씨랑은 어때? 여전히 좋아? 그 사람은 여전히 완벽한 남편이 되려고 노력 중이지. 수진이 웃었다. 알아? 가끔은 그것도 부담스러워. 너무 바른 생활 사나이라서. 그걸 불평하는 거야? 은서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미소 지었다. 내 문제가 내 문제였으면 좋겠다. 있잖아. 완벽한 것도 지루해. 수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농담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 사이가 평온해서 기뻐. 좋네.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미소는 진심이었다. 너희가 잘 돼서 기뻐. 그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최근 소식, 가족 이야기, 주말 계획 등을 의논했다. 은서는 이 대화가 잠시나마 자신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줬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지는 때로는 그녀의 조언이 너무 과격하더라도 항상 그녀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능력이 있었다. 들어봐. 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해, 은서야. 그녀가 따뜻하게 말했다. 넌 해낼 수 있어. 그냥 내 곁엔 내가 있다는 것만 기억해. 고마워, 수진아. 은서가 친구를 안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정말 큰 힘이 돼. 그래서 주말은? 우리 정말 보고 싶은 거 맞아? 수진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씩 웃었다. 지훈 씨가 직접 제안했어. 은서가 눈을 굴리며 말했다. 인상적이네. 그럼 그가 어떤 집주인인지 한번 보자고. 수진이 웃으며 윙크했다. 다음에 봐.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탔다. 그녀는 멀어져가는 수진을 보며 마음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그녀는 정말로 생각보다 강할지도 모른다. 주말 저녁 은서와 지훈의 집 마당은 가로등 불빛으로 환했다. 부엌에서는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이모님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구운 닭고기와 신선한 허브 향이 집안 전체에 퍼졌다. 그녀는 수건에 손을 닦고 시계를 보았다. 수진과 민준이 도착하기까지 30분밖에 남지 않았다. 은서는 이모님을 도와 채소를 썰고 있었다. 지훈 씨, 손님 오는 거 잊지 않았죠? 은서가 부엌에서 남편의 위치를 확인하며 소리쳤다. 안 잊었어. 지훈이 주방으로 들어오며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의 넥타이는 느슨해져 있었고 셔츠는 약간 구겨져 있었다. 그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솔직히 수진 씨의 끝없는 수다를 듣고 앉아있고 싶진 않아. 몇 시간만 참아요, 지훈 씨. 은서가 싸움을 피하려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친구들이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직접 초대했고요. 그랬다가 수진 씨가 얼마나 수다스러울지 생각나서 후회했지. 그가 투덜거리며 신문에 몰두했다. 은서는 한숨을 쉬며 빵을 썰기 시작했다. 내적인 긴장감을 느꼈다. 검사에 대한 대화가 여전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남편을 볼 때마다 불안감이 밀려왔다. 30분 후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은서는 서둘러 문으로 가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수진과 민준이 서 있었다. 수진은 밝은 여름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민준은 와인 한 병을 들고 있었다. 안녕. 은서가 수진을 안았다. 안녕, 예쁘나? 수진이 기쁘게 대답하며 그녀를 꽉 안았다. 보고 싶었어.
안녕 은서 씨. 민준이 와인병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저녁 식사에 곁들일 거 좀 가져왔어. 고마워요. 들어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가 그들을 집 안으로 초대했다. 손님들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다. 지훈은 소파에서 일어나 절제된 태도로 고개를 끄덕이고 민준과 악수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지훈 씨. 민준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사업은 어떠세요? 여전히 안정적입니다. 지훈이 짧게 대답하고 다시 소파에 앉았다. 수지는 은서와 눈을 마주치고 눈썹을 치켜 올렸다. 고개를 저으며 친구가 대화를 시작하도록 암시했다. 저 사람 원래 저렇게 환대하는 편이야. 아니면 우리 앞에서만 저래? 수진이 친구에게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다. 항상 저래. 뭔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은서가 와인잔에 와인을 따르며 조용히 대답했다. 저 사람한테도 한 잔 줄까? 수진이 자신의 잔을 들어 올리며 웃었다. 걱정 마. 그 사람 나름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으니까. 은서가 목소리에 약간의 씁쓸함을 담아 대답했다. 은서야, 진심으로. 수진이 잔을 내려놓고 친구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너 피곤해 보여. 괜찮은 거야? 응. 그냥 여러 가지 일이 겹쳐서 그래. 은서가 수진의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자, 남자들한테 돌아가자. 그들은 거실로 돌아왔다. 민준과 지우는 축구 경기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다. 은서는 전체 요리가 담긴 쟁반을 테이블에 놓고 와인을 잔에 따랐다. 오랜만에 만남을 위하여. 수진이 잔을 들고 외쳤다. 만남을 위하여. 민준이 그녀를 지지했다. 만남을 위하여. 은서가 진심으로 미소 지으려 애쓰며 말했다. 지우는 천천히 잔을 들어 은서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중에 그들은 저녁 식사를 위해 부엌으로 옮겼다. 대화는 일상적인 일에 대해 흘러갔다. 민주는 그가 작업 중인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고 수지는 최근 여행 경험을 공유했다. 지우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생각은 다른 곳에 있는 듯 했다. 은서야, 우리랑 같이 있는 거 맞아? 수진이 갑자기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무슨 생각해? 미안. 은서가 포크를 접시에 내려놓으며 사과했다. 그냥 몇 가지 문제 때문에 생각이 많아서. 말해봐. 수진이 와인을 홀짝이며 흥미롭게 말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아닐 거야. 은서가 망설였지만 지훈의 시선을 느꼈다. 나를 검사에 끌고 가려는 자기 생각 때문이겠지. 지훈이 아내에게 짜증스러운 시선을 던지며 투덜거렸다. 지훈 씨! 은서가 분개하여 외쳤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진심이야? 그럼 왜 이 주제가 계속 우리를 망가뜨리는지 말해봐. 그가 온몸으로 짜증을 표하며 눈썹을 치켜 올렸다. 지훈 씨, 저녁 식사 중에는 이 얘기하지 말아요. 은서가 주먹을 쥐었지만 자신을 억제했다. 흥. 그가 식탁에서 일어나며 비웃었다. 난 서재에 갈게. 지훈 씨. 은서가 그를 불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머리 좀 식힐 시간을 주는 게 어때요? 민준이 조용히 제안했다. 네, 아마 그게 좋겠어요. 은서가 지친 듯 손에 머리를 묻으며 중얼거렸다. 넌 이렇게 살 수 없어. 수진이 가까이 다가와 말했다. 언제까지 그의 태도를 참을 거야. 이건 내 결혼이야, 수진아. 은서가 씁쓸하게 대답했다. 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어. 무엇을 위해 노력하는데? 매일 저녁이 이렇게 지나가게 하려고? 수지는 참지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감정적이었다. 넌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은서야. 넌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알아, 수진아. 은서가 눈물을 참으려 애쓰며 속삭였다. 하지만 아직 모든 걸 망가뜨릴 준비가 안 됐어. 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해. 수진이 친구의 손을 잡으며 자신 있게 말했다. 그냥 이게 널 망가뜨리기 전에 기다리지 마. 민주는 여자들의 대화가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깨닫고 시선을 돌렸다. 그는 일어나 창가로 가서 정원을 감상하는 척했다. 그동안 은서는 자신을 추스르려 애썼다. 괜찮을 거야, 수진아.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닦았다. 단지 지금은 아닐 뿐이야.
손님들은 늦은 저녁에 떠났다. 은서는 침묵 속에서 식기를 치우며 내면의 공허함을 느꼈다. 위층으로 올라가니 지훈의 서재 문이 닫혀 있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어두운 복도를 비췄다. 은서는 문 앞에서 몇 분 동안 서 있었지만 결국 노크하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서서 침실로 갔다. 드레스를 벗고 잠옷으로 갈아입은 후 납처럼 무거운 피로가 몸을 짓누르는 것을 느끼며 침대에 누웠다. 눈은 감겼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마음속에는 수진의 얼굴과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말, 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해가 떠올랐다. 나는 강해. 은서가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나는 이겨낼 거야. 몇 달이 지났다. 여름 햇살은 더욱 강렬해져 몸에 고른 그을음을 남겼다. 은서는 의료센터 입구에 서서 회전하는 유리문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고은서 씨. 이 원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접수대 간호사가 그녀를 맞이했다. 감사합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익숙한 복도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살균 처리된 깨끗한 바닥에 둔탁한 메아리로 울렸다. 이 원장이라는 명패가 붙은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잠시 멈췄다. 진정해.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노크하자 익숙한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고은서 씨.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 원장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를 보자 그는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았다. 안녕하세요, 은서 씨. 앉으세요. 그가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금세 자신을 추스르고 앉았다. 그는 두 손을 깍지 끼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자, 시작하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세심했다. 솔직히 좋지 않아요. 은서는 손으로 시선을 내렸다. 지훈 씨는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거부해요. 제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요. 의사는 그녀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은서 씨, 얼마나 힘드실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결과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말했다. 추가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는 안타깝게도 제 이전 우려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어떤 우려요? 은서가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긴장했다. 의사는 한숨을 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은서 씨, 임신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한 달 남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겁니다. 한 달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네,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가 연민의 목소리로 확인했다. 충격적인 정보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가 지금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가능성이요? 은서가 눈을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혼란스러웠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다른 기증자를 통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결정이라는 걸 이해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말은 예상보다 더 강하게 그녀를 때렸다. 순간 그녀는 얼어붙었고 관자놀이에서 피가 맥박치는 것을 느꼈다. 친구 수진의 모습이 떠올랐다. 애인이라도 만들어봐. 저는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은서 씨. 의사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은서는 생각을 떨쳐내려 고개를 저었다.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닥쳐왔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이게 다인가요? 그녀는 간신히 말을 쥐어짜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든지 압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는 언제나 상담과 지원으로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퉁명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문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자 이 원장은 지친 듯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은서는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복도를 걸었다. 머릿속에는 한 달, 다른 후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들이 울려 퍼졌다. 호흡은 가빠지고 손가락은 떨리기 시작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는 생각했다. 차에 앉아 핸들에 이마를 박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내면의 목소리가 수진에게 전화해. 그냥 전화해 라고 속삭였다. 아니, 그녀는 소리 내어 말하고 눈물을 닦았다. 아니,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녀는 고개를 들고 차에 시동을 걸었다. 운전은 항상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돼. 은서는 생각했다. 그녀는 목적 없이 도시를 달렸다. 그저 차들의 흐름을 따라갔다. 거리는 계속 바뀌었고 신호등 불빛이 눈앞에서 깜빡였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전화벨 소리가 그녀를 생각에서 깨웠다. 화면을 보니 수진에게서 온 전화였다. 여보세요? 수진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 어디 갔었어? 우리 못 본 지 한참 됐잖아. 수진아.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야, 너 괜찮아? 수진이 즉시 경계했다. 아니, 안 괜찮아. 우리 만날 수 있을까? 은서가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며 마른 침을 삼켰다. 당연하지. 지금 당장. 너 어디야? 차 안이야. 종로 근처. 거기서 기다려. 20분 안에 갈게. 수진이 자신 있게 말했다. 은서는 친구가 자신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20분 후 수진이 그녀의 차로 다가왔다. 그녀는 문을 열고 즉시 은서를 안았다. 야, 무슨 일이야?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한 달 남았대. 은서가 눈물이 다시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세상에, 수진이 그녀를 더 꽉 껴안았다. 한 달이라니, 젠장. 수진아,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은서가 친구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내 말 들어. 수진이 그녀의 눈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강해. 난 항상 그걸 알고 있었어. 우리는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지훈 씨는 은서가 절망에 가득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검사받기 싫어하잖아. 문제가 나한테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 신경 꺼. 수진이 날카롭게 대답했다. 은서야, 이건 내 인생이고 내 꿈이야. 넌 엄마가 될 자격이 있어. 지훈 씨가 널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정말 다른 길을 찾아야 해. 그거에 대해서 은서가 눈물을 닦았다. 또 수진이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너는 너 자신에게 필요해. 지훈 씨나 의사들한테가 아니라 너 자신에게. 그거 알아? 은서는 친구를 바라봤다. 수진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진실이 있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 볼게. 은서가 옆을 보며 말했다. 생각해. 하지만 올해는 말고. 수진이 미소 지었다. 너한테는 한 달이 있어. 차 안에는 다시 침묵이 감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억압적인 침묵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득 찬 침묵이었다. 은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손에 정말로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은서는 공원을 걸었다. 주변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다. 나무 그늘 아래 푸른 언덕 사이 벤치에서 세상은 평온한 삶을 계속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달랐다.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뒤섞였고 각각의 생각은 어깨 위에 짐처럼 무거웠다. 곧 그녀는 다시 위안을 찾으려 했던 그 장소에 와 있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생각에 잠겨 걸었다. 갑자기 한 목소리가 그녀를 생각에서 깨웠다. 남자의 깊고 피곤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괜찮으세요?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은서는 돌아섰고 길 저편에 서 있는 한 남자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는 찢어진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피부는 생기가 없었다. 눈은 마치 자기 자신에게 삼켜진 듯했다. 그녀는 마치 그의 말이 자신의 모든 생각을 꿰뚫는 충격처럼 느껴져 움찔했다. 남자의 눈은 피곤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관심의 불꽃이 있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녀가 어색한 미소로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순간일지도 몰라.
남자는 한 걸음 다가서려는 듯 그녀를 보았지만 무언가 그를 멈추게 했다. 그는 그녀를 유심히 지켜봤고 그녀의 심장은 갑자기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은서는 자신을 특별히 결단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달랐다. 마치 내면의 무언가가 이제 지체할 수 없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얘기 좀 나누실래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약간 쉬었지만 친절한 기운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고 깊은 숨을 내쉬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결심했다. 이 남자는 마치 어떤 신호 같았다. 그녀의 어두운 생각을 삼켜버리거나 밝혀줄 수 있는 불꽃. 당신에게 거래를 제안하겠어요. 그녀가 그에게 말하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만약 당신이 건강하다면 당신이 상상도 못할 일을 해드리죠. 남자는 놀란 듯 했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집요해졌다. 왜 그러고 싶으신 거죠? 그가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저한테서 뭘 원하세요?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심지어 돈도 얼마든지 드릴 용의가 있어요. 동의하시겠어요? 남자는 몇 초간 침묵했다. 그러다 어떤 결심에 도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건강검진. 동의하죠. 그렇게 그들은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다. 은서는 매 순간 긴장했다. 이 모든 것이 완전한 미친 짓처럼 보였지만 그녀가 느끼는 내면의 공허함은 너무나 강해서 더 이상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잘생기지도 흥미롭지도 않았지만 그의 눈빛, 그 침묵의 동의에는 그녀가 이해할 수 없지만 끌리는 무언가가 있었다. 검진은 빨리 끝났고 남자는 건강했다. 은서는 속이 뒤집히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남편에게 늦을 것이라고 전화하고 호텔방을 예약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요. 하지만 저는 행동해야만 해요. 그녀는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며 그의 앞에 서서 말했다. 모든 것이 바로 여기, 이 순간, 이 터무니없는 순간에만 있었다. 왜 하필 저를 선택했죠? 그가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물었다. 은서는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의 대답은 조용하고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이게 운명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녀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 한 걸음은 그녀가 설명할 수 없는 걸음이었다. 그들이 나란히 누웠을 때 은서는 혼란스러웠다. 두려움도 의심도 없었다. 오직 해방감만이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나고 그들이 말없이 누워 있을 때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바꿀 무언가를 해버렸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다. 잠시 동안은 기분이 나아질지 모르지만 그 후에는 고통만이 따를 것이다. 남자가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말은 충격처럼 들렸다. 그렇게까지 절박하셨군요. 은서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떤 연극처럼 느껴졌다. 머릿속에는 답이 없는 질문들이 맴돌았다.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기회든 잡아야만 했어요. 그녀가 눈을 감으며 속삭였다. 그의 얼굴에는 호기심이 어렸지만 그는 침묵했다. 은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다. 그들은 헤어졌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기로 합의했다. 시간이 흘렀다. 은서는 욕실 바닥에 앉아 임신 테스트기를 손에 들고 있었다. 뚜렷하게 보이는 두 개의 붉은 줄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심장은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뛰었다. 그 작은 플라스틱 테스트기를 바라보는 매 순간 그녀가 정말로 임신했다는 사실이 점점 더 현실적이고 압도적으로 다가왔다. 이럴 리가 없어. 그녀는 이미 눈가에 맺힌 눈물을 참으며 속삭였다. 그녀는 얼굴을 손바닥으로 감싸고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다. 가슴 속에는 너무나 많은 모순된 감정이 뒤섞여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정말일까? 이 모든 게 그 노숙인과의 이상하고 충동적인 관계의 결과란 말인가?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은서는 테스트기를 세면대에 내려놓고 다시 바닥에 앉아 생각을 정리하려 했다. 몇 분 후 자신의 감정에서 조금 벗어난 그녀는 일어나 거울을 보았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에는 숨길 수 없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바로 그거였다. 모든 것이 변해야 할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욕실에서 뛰쳐나와 재빨리 옷을 입고 침실로 향했다. 지훈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아이처럼 편안하고 평온했다. 그는 그들의 삶을 따라다니는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렇게 평화롭게 잤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 은서는 내면의 긴장이 심장을 조이는 것을 느꼈다. 여보, 일어나요. 그녀가 그의 어깨를 건드렸다. 지훈은 뒤척였지만 즉시 눈을 뜨지는 않았다. 그의 눈에는 아직 아침의 혼란이 남아 있었고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바로 깨닫지 못했다. 우리 아이가 생길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는 여전히 잠결이었지만 그 순간의 평온함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몰랐다. 저 임신했어요. 은서에게서 말이 터져 나왔고 그녀의 몸은 흥분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그에게 키스했지만 키스는 예전과 조금 달랐다. 그녀는 가슴이 설렘으로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더 가까이 다가갔다. 지훈은 얼굴을 찡그렸지만 마침내 눈을 떴다. 그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며 그녀가 방금 한 말을 이해했다. 진심이야? 그의 목소리는 의심으로 가득했고 얼굴에는 뜻밖의 일 때문인지 쓴웃음이 나타났다. 은서는 기쁨을 참지 못하고 그의 눈에서 한 방울의 진심 어린 기쁨이라도 찾으려는 희망으로 그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런 것은 없었다. 그녀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순간이 그에게는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가슴 속 무언가가 조여왔다. 그녀는 그에게서 몸을 떼며 가슴이 쥐어짜이는 것을 느꼈다. 기쁘지 않아요?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물었다. 지우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마치 모든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듯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기지개를 켜며 무언가 불분명한 말을 중얼거렸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물론 기쁘지. 그냥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래. 은서는 얼어붙었다. 순간 주위 모든 것이 어두워지는 것 같았다. 심장이 거의 맺힐 뻔했다. 그녀는 다시 그를 쳐다봤지만 내면의 무언가가 끊어졌다. 이것은 그녀가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었다. 갑작스럽다고요? 진심이에요, 지훈 씨. 난 이 순간을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당신은 갑작스럽다고 말하네요. 말이 혀끝에서 터져나왔다. 그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지만 얼굴은 거의 무관심할 정도로 평온했다. 자, 그런 얘기는 그만하자. 그는 손을 흔들고 그녀의 감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나 출근 준비해야 해. 은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른 채 누워 있었다. 그녀의 모든 기쁨은 가벼운 바람처럼 날아가 버렸다. 그녀는 그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몇 주 후 은서는 마침내 병원에 갔다. 임신 사실을 안 순간부터 그녀를 괴롭혔던 생각들처럼 두려움과 불안이 매 순간 그녀를 따라다니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났고 이제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고은서 씨 축하드립니다. 의사가 결과를 유심히 살피며 말했다. 태아는 괜찮습니다. 잘 자라고 있어요. 그가 여자의 얼굴에 불안감이 가득한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덧붙였다. 은서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내면에는 오랫동안 무시하려 했던 차가운 두려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느꼈다. 비록 그것이 파괴적일지라도. 이 원장님, 혹시 지금 DNA 검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은서의 목소리는 긴장을 숨기지 못하고 떨렸다. 의사는 눈썹을 치켜 올리고 살짝 미소 지었다. 결국 제 조언을 따르셨군요. 그가 가벼운 미소로 물었지만 그녀는 그의 시선이 진지해지는 것을 알아차렸다. 은서는 뺨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부끄러움의 순간에 정신이 팔렸다. 그는 그녀가 그 생각에 대해 고민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그래서 가능한가요? 이번에는 목소리에 어떤 희망을 담아 더 자신 있게 다시 물었다. 이 원장은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론입니다.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도 놀라움도 없었다. 마치 이 단계가 그녀에게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듯했다.
그들은 필요한 모든 검사와 절차를 진행했다. 의사들은 세심했고 빠르고 정확하게 일했다. 그러나 은서는 내면의 긴장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몇 주 후, 그녀가 자신의 불안을 거의 잊어갈 무렵, 진실의 순간이 찾아왔다. 은서는 부엌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했다.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화면에 병원에서 온 메시지가 표시되는 것을 보고 숨을 죽였다. 온몸이 순간 정지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안을 다스리려 애쓰며 몇 초 동안 화면을 응시했다. 세상에, 만약에 그녀가 간신히 들릴 듯 말했지만 감히 말을 잇지 못했다. 깊은 숨을 내쉬고 버튼을 눌러 메시지를 열었다. 친자 관계 확률 25%. 숨이 멎었고 세상이 뒤집히는 것을 느꼈다.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생각들이 소용돌이치며 그녀를 현실에서 멀어지게 했다. 은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다. 휴대폰을 꽉 쥐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멈출 수 없었다. 천천히 의사의 번호를 눌렀다. 이 원장님, 저 결과 받았어요. 그녀는 목소리의 떨림을 참지 못하고 시작했다. 25%라고 나와요. 그녀는 마치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그 말을 하려 애썼다. 의사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진지했다. 고은서 씨, 그건 아이의 아버지가 당신 남편의 가까운 친척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지만 은서는 그의 목소리에서 연민 같은 것을 느꼈다. 그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른 채 얼어붙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녀가 간신히 속삭였고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차가운 차가 담긴 컵을 손에 들고 앉아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랐다. 방금 알게 된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만약 그 노숙인이 7년 전에 실종된 지훈 씨의 동생이라면? 그녀는 텅 빈 방을 향해 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지만 답은 없었다. 머릿속에는 서로 연결되지 않은 문구와 생각의 조각들이 맴돌며 내면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었다. 오, 세상에. 그녀는 일어나는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흐느꼈다. 은서는 부엌 식탁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잊힌 채 생명력 없이 놓인 차가운 찻잔이 있었다. 생각은 너무나 복잡해서 출구를 찾을 수 없었다. 최근 그녀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마치 폭풍우를 일으킬 준비가 된 무거운 구름처럼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 지훈이 동생 지석을 찾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사람은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혼잣말을 했지만 이내 눈을 감았다. 어차피 말해야 해. 이미 되돌아갈 길은 없었다. 저녁 식사 시간. 지훈이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업무상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은서는 두려움이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끔찍한 진실을 밝혀야 하는 상황. 지훈 씨, 우리 심각하게 얘기 좀 해야 해요. 그녀는 차분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배신하듯 떨렸다. 지훈은 눈썹을 치켜 올리고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는 그녀를 유심히 바라봤다. 무슨 일이야? 평소 그녀는 그렇게 절제되고 차분했는데 지금 안에는 뭔가 달라 보였다. 또 뭐야? 그는 입술을 깨물었고 은서는 그의 눈이 불안으로 흐려지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이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을 느끼며 천천히 한숨을 쉬었다. 아무래도 지석 씨를 본 것 같아요. 그녀가 약간 말을 더듬으며 말했다. 지우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순간 얼어붙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고 은서를 유심히 쳐다봤다. 어떤 지석 씨? 그가 놀라서 물었다. 그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가득했다. 은서는 심장이 다시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이 가진 것을 파괴하지 않고 이 말을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 당신 동생이요. 그녀가 숨을 죽이며 말했다. 지우는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이 커졌다.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와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짚었다. 어디서? 언제 봤어? 그의 목소리에는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이 담겨 있었다. 최근에요. 노숙인을 봤는데 지석 씨랑 닮은 것 같았어요. 은서가 간신히 말을 골라 말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모든 게 너무 빨리 지나갔거든요. 100%그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지훈은 그녀의 말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느끼려는 듯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그는 행동하는 사람이었고 지금 그녀의 이야기는 답을 찾고 싶은 그의 욕구를 더욱 자극할 뿐이었다. 세상에, 왜 나한테 바로 말 안 했어? 그가 갑자기 그녀를 놓으며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은서는 죄책감을 느끼며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두려웠다. 모든 것이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갈까봐 두려웠다. 가자. 어디서 봤는지 보여줘. 지우는 지금 답을 찾아야 한다고 확신하며 제안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재빨리 옷을 입고 집을 나섰다. 은서는 옆자리에 앉아 긴장으로 배가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사건을 잊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차 안은 조용했다. 1시간 후 그들은 바로 그 장소 근처에 도착했다. 은서는 차에서 내려 멈춰 섰다. 그녀에게 저주받은 곳이 된 익숙한 거리를 바라봤다. 여기서 본 거 확실해? 지훈이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불안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처음 그 남자를 만났던 순간과 그 제안을 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망설였는지를 떠올리려 했다. 기억에 심장이 조여왔다. 물론이에요. 그녀가 조용하지만 확신에 차서 말했다. 몇 분 후, 그들은 쓰레기통 옆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보았다. 그는 손에 병을 들고 있었고 그들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가 은서를 보자마자 그의 눈이 번쩍였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고 얼굴은 더욱 긴장되었다. 그는 그녀를 알아봤다. 그녀는 심장이 뺏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나고 있었다. 지석이? 지훈이 놀라서 물으며 그 남자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이미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던 남자가 멈춰 섰다. 지훈이... 형, 남자가 거의 들리지 않게 말했다. 지석아, 그럴 리가 없어. 지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고 그들 모두는 거대한 짐이 어깨에서 내려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목소리에는 충격이, 눈에는 간신히 복원할 수 있는 기억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동생아, 찾았구나. 지훈은 그에게 달려가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를 껴안았다. 그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다. 그는 오랫동안 동생이 살아있고 자기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불가능해 보였던 모든 것이 이제 현실이 되었다. 지석은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친형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훈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당혹감이 있었지만 이내 그 감정들은 기쁨과 안도로 바뀌었다. 그들은 차에 타고 집으로 향했다. 지석은 어떻게 기억을 잃었는지 이야기했다. 그는 머리를 다친 후 다른 도시의 병원에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지훈을 보자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병원에 오랫동안 누워 있었어. 지석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기억이 다 지워졌었지. 아무것도 기억 못했어. 그런데 이제 형을 다시 보니까 모든 게 돌아오기 시작해. 지훈은 그가 겪었던 힘든 시간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음을 느끼며 그의 말을 들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식탁에는 이미 모두가 앉아 있었다. 은서는 말이 없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감사와 안도가 읽혔다. 지훈은 진정으로 행복해 보였고 그것은 그녀에게도 힘을 주었다. 그런데 은서 씨가 널 찾았어. 지훈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를 만났는데 네가 맞는지 확신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은서는 약간 얼굴을 붉혔지만 그녀의 시선은 지석과 마주쳤다. 그리고 가슴속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다. 이것은 가족의 회복이었다. 저녁 식사 후 지훈이 서재로 일을 하러 갔을 때
은서와 지석은 거실에 남았다. 지석은 감사함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럼 절 알아보셨던 거군요. 그의 목소리는 당혹감과 존경심으로 가득했다. 은서는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대답했다. 정확히는 아니에요. 제가 DNA 검사를 했고 그 결과로 당신이라는 걸 짐작했어요. 제발 지훈 씨에겐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그 사람은 이 모든 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아서는 안 돼요. 지석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두 분 사이에 아이가 생긴다니 기쁘네요. 그가 그녀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그 사람은 모를 거예요.